자, 오늘은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 그 중에서 원자 모형을 먼저 시작을 해보자. 원자의 모형은 돌턴의 원자 모형, 구형, 톰슨의 원자 모형, 포딩 모형,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 행성 모형,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모형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누구의 원자 모형이냐면 보어의 원자 모형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보어의 원자 모형이 여러분들이 가장 자주 보던 형태가 될 것 같아. 보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원자핵 옆에 전자가 있는데 전자가 아무 곳에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만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전자가 존재하는 에너지 구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거지. 그것을 우리는 바로 전자 껍질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 그림으로 그려서 확인해 보자. 핵이 있다면 그 핵 주변에 첫 번째 전자 껍질이 있을 텐데 이것을 N은 1 이름으로 붙이면 K 껍질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자. 두 번째, 그 옆에 두 번째 껍질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을 N은 E, K, L이라고 해서 L 껍질이라고 이름을 붙였어. 자, 세 번째 것은 그 바깥쪽에 전자 배치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N은 3, 바로 M 껍질 이래서 껍질로 전자의 위치를 에너지의 값을 설명한 사람이 바로 보어다. 보어는 전자가 존재하는데 안쪽 껍질에 전자가 존재할 수도 있고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 전자들은 이 에너지가 안쪽에 있을 때 에너지와 바깥쪽에 있을 때 에너지가 어떻게 달라질까? 이걸 분석을 하는 거야.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배웠던 걸로 유추를 해보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가 처음에 원자가 생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단 말이야. 우주가 탄생을 하고 전자가 생기고 쿼크가 생기고 양성자, 중성자가 생겨서 핵이 만들어졌을 때 먼저 만들어졌던 건 수소의 원자핵이었지. 수소의 원자핵에 전자가 와서 결합을 해서 수소 원자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핵융합으로 헬륨으로 넘어갔던 게 아니라는 거야. 무슨 뜻이니? 수소의 원자핵이 만들어진 뒤 바로 헬륨의 원자핵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리고 원자가 생성이 됐지. 이유가 뭘까? 바로 가볍게 초기에 만들어졌던 전자는 초기 우주의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인해 너무 활동의 에너지가 커서 움직여 버리니까 핵과 결합하여 안정된 구조를 만들기가 어려웠다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안쪽에 있는 전자는 이미 많은 에너지를 잃어서 안쪽까지 올 수가 있었고 바깥쪽에 있는 전자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쪽까지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우린 이해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가 안쪽 껍질의 전자로 이동을 하려면 그 에너지를 비교해줘서 바깥 껍질의 에너지가 크고 안쪽 껍질의 에너지가 작으니 그 차이값만큼 에너지를 방출해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두 번째, 안쪽에 있는 전자가 바깥 kop질로 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에너지가 많아진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됐으니 에너지를 흡수해 주어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에너지의 양으로 이 전자의 위치, 껍질의 에너지 값을 확인해 준 걸 보어의 원자 모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안쪽의 전자가 순서대로 안쪽부터 잘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바닥 상태의 안정한 전자 배치라고 부르고 안쪽의 전자를 제대로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전자가 이동되어 배치가 되었다면 불안정한 들뜬 상태에서의 전자 배치라고 하며 이들의 에너지 값을 이 보어는 어떻게 정의를 해 주었느냐? 바로 n 제곱분의 마이너스 1312 kJ/몰로 정의를 내려준다. 1312를
마이너스로 해서 1번 껍질로 들어올수록 그 값이 낮아지는 안정한 상태로 설명을 했다는 거지. 자, 이러한 보어의 원자 모형을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에너지의 값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분석을 한번 해볼까 해. 자, 껍질마다 에너지가 있을 텐데 1번 껍질이다. 그러면 n은 1. 이 1번 껍질의 에너지 값은 2라고 부르면 바로 이 자리에 1번이 들어가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1312kJ/몰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 2번 껍질이 되면 n은 2라는 값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분모가 제곱으로 늘어나고 있으니 이 간격이 처음에 크게 벌어지고 갈수록 줄어드는 형태로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n은 2 마이너스 4분의 1312kJ/몰. n이 3번 껍질이라면 다시 간격이 줄어들어 n은 3 마이너스 9분의 1312kJ/몰이 되겠지?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 n은 4라고 해서 4번 껍질의 에너지 준위값이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 이런 에너지 값을 우리가 식으로 좀 표현을 해주면 에너지의 식은 HF라고 표현을 한다. 여기서 H의 값은 플랑크 상수의 값이니까 변화되는 값을 쓰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미 유추가 가능하다. 그러면 주어져 있는 F는 바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분석을 할 때 빛에 의한 선 스펙트럼을 활용할 것이니 빛인 파동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하는 거고, 빛은 진동수가 있으니까 이 진동수에 비례한다 라는 거지. 자, 이것을 빛이라고 얘기했으니 빛의 속도인 c의 값은 시간분의 거리, 그래서 주기분의 파장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우리는 이 진동수가 주기분의 1이기 때문에 바로 F와 람다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 빛의 속도는 거의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건 뭐냐? 예를 들어서 진동수가 크다. 그래서 에너지가 매우 크다라고 얘기한다면 진동수가 크기 때문에 아하, 파장은 오히려 짧아지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것을 빛에 해당하는 선 스펙트럼의 파장의 모양으로 분석을 해줄 수가 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왼쪽을 파장이 짧은 경우, 오른쪽을 파장이 긴 경우라고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것을 분석할 때 크게 영역을 3개로 나누어서 보게 되는데, 400나노미터에서부터 700나노미터 사이, 이것을 우리가 빨강색부터 색깔이 준호초, 파남보까지 볼 수가 있는 우리 눈의 가시광선. 빨강색 옆에는 파장이 길어진 영역인 적외선, 보라색 옆에는 오히려 파장이 짧아지고 있는 자외선 영역이라고 정해주고, 스펙트럼 영역에다가 우리 이 위에 그래프의 에너지를 한번 비교해 볼까 해. 자, 아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갈 땐 에너지를 방출, 안에서 바깥으로 나갈 땐 에너지를 흡수라고 했단 말이야. 먼저 방출되는 애들부터 선으로 그려보면 지금 보는 것이 2번 껍질에서 1번 껍질로 방출이 될 수가 있겠지? 이 경우를 A, 3번 껍질에서 1번 껍질로 B, 4번 껍질에서 1번 껍질로 내려가는 경우를 C라고 이야기를 해보자. 그리고 이번엔 거꾸로 1번에서 2번 껍질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얘를 E라고 붙여준다면 E는 에너지를 당연히 흡수해야 되고 A, B, C는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겠지? 우리는 이 방출하는 이 아이들로 방출선 스펙트럼으로 분석을 해줄 거야. 그러면 이 E가 흡수한 에너지의 양은 A, B, C 중에 누구와 같을까?
그렇지. 정답은 바로 B가 되는 거야. 같은 껍질 안에서 껍질과 껍질 사이를 빠져나가는 바깥쪽으로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반대로 들어오는 에너지 방출할 때 에너지의 값은 같다라고 분석을 하고 우리는 풀어줍니다. 방출에 해당하는 선 스펙트럼이라고 했으니 방출로 볼게요. A, B, C는 모두가 다 이 가장 큰 간격 차이를 가지고 있는 1번 껍질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매우 크다. 그래서 영역상에서는 가장 파장이 짧은 자외선 영역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영역의 선 스펙트럼의 선의 위치는 이렇게 나타내게 된다. 이 중에 가장 400나노미터 쪽으로 가장 파장이 긴 애가 에너지가 가장 적은 애가 되겠지.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적은 애가 A. 왜? 간격이 가장 짧으니까. 그 다음이 B, 그 다음이 C가 되겠네. 그래서 B에서 C 위치를 잡게 되고 우리는 A라고 하면 2번 껍질에서 1번 껍질로 전이되는 상태, B는 3에서 1, C는 4에서 1 이런 식으로 표시하며 문제를 풀게 됩니다. 이것을 발견한 과학자의 이름이 라이먼이기 때문에 라이먼 계열이라고 부르고 영역으로는 자외선 영역이라고 부른다. 자, 그럼 1번 껍질로 움직이는 에너지들은 이미 비교를 해줬어. 그러면 이번엔 어느 껍질로 움직이는 아이들을 비교하게 될까? 2번 껍질이 있지. 그래서 3에서 2로 내려오는 아이를 F. 그 다음에 4에서 2로 내려오는 아이를 G라고 불러주자. 그러면 이 2번 껍질로 움직이는 아이들이 1번 껍질로 움직이는 아이들보다 그 다음으로 에너지가 간격 차이가 넓음으로 많은 에너지가 되겠으므로 여기에서 선이 나타나게 되지. 이 중에서도 에너지가 적은 애가 파장이 긴 쪽이므로 F. 자, 3에서 2. G는 4에서 2라고 하는 전자의 전위를 확인해 줄 수가 있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3번 껍질도 조사를 하지 않았을까? 3번 껍질로 움직이는 애를 H라고 이름을 붙여주면 3번 껍질로 내려오는 아이 역시 그보다 더 영역이 뒤로 넘어간 파장이 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되고 H는 4번 껍질에서 3번 껍질로 라고 표현을 쓰게 될 거야. 자, 2번 껍질부터 우리 이름을 좀 찾아서 적어보자. 2번 껍질을 발견한 과학자 이름은 발머 계열. 영역으로 따지면 가시광선 영역. 3번 껍질로 움직이는 걸 찾은 사람은 파셴이라 그래서 파셴 계열. 영역으로 따지면 적외선 영역.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은 부분들을 이미 찾아놨겠지만 우리의 학과 가정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를 공부를 하게 된다. 현재까지 그러면 보의 원자 모형이 가장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거는 아니야. 그 이후에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껍질 영역 안에서도 전자가 분포되는 위치에 확률이 나타나더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전자의 구름 형태라는 걸 더 모형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비탈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할 거거든. 다음 시간에 설명해보자.